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결승에서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3억 원의 우승 상금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치열한 대결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 대결은 단순한 요리 실력을 넘어서 삶의 철학과 열정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권성준 셰프는 이탈리아 북서부의 전통 요리인 피에몬테식 양갈비를 선보이며 깊이 있는 클래식한 요리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건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 이라며 자신의 요리의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요리가 아닌 권성준 셰프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가 걸어온 요리사의 길을 반영한 상징적 작품이었습니다. 백종원과 안성재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최종 우승자로 결정된 권성준 셰프는 요리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결승전에서 에드워드 셰프를 응원했지만 나폴리가 공정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승전에서 디저트를 선택하는 것은 큰 리스크였고, 솔직히 말하면 에드워드에게는 대기 시간이 많아 보였습니다. 만약 그가 요리의 다른 요소들, 더 많은 맛과 질감을 추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일관된 하나의 요리로 유지했다면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준결승전 즉 마지막 두부 대결이 바로 결승전이었습니다. 나폴리 마피아가 뛰어난 도전자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한 가지 방식에만 의존한 듯했고, 쇼의 강렬함과 다른 상위 5명의 도전자들이 보여준 요리 실력과 창의성을 고려했을 때 결과는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작진은 두부 지옥 도전을 거치고 나서 준결승 진출자들에게 이렇게 빠져들게 한 후 대체 어떤 결과를 기대한 걸까요? 저는 나폴리 마피아가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거만함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죠. 에드워드 리와 트리플 스타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 더 진실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나폴리 마피아는 훌륭하지만 종종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결승 스토리도 별로 공감하지 못했는데, 그에 비해 에드워드 리는 저에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그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지만 음식에 담긴 사랑과 진정성이 느껴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리 셰프는 결승에서 창의적인 떡볶이 디저트를 선보이며 한국 음식의 따뜻함과 배려를 요리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백악관 국빈 만찬을 준비한 경력과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흑백 요리사 출연을 통해 한국과 미국 문화를 연결하는 요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요리를 통해 두 문화의 깊이를 요리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번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계기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할 줄 알았는데 도전자로 나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리 경연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며 요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백악관 국빈 만찬 준비 경력과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우승 경력은 그의 실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에드워드 리 셰프를 향한 뜨거운 지지를 표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정말 놀라운 셰프 에드워드 리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는 내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1대1 대결에서는 미트 마스터와 맞붙어 이겼고, 상대를 모르고 이겼음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결하자며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음식을 감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는 정말 대단한 셰프이지만 저를 가장 감명 깊게 한 것은 그의 창의성, 지식 그리고 매번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며 그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리플 스타의 요리는 기술적이고 완벽합니다. 에드워드 리의 창의력은 그에 비할 바 없는 자유로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두 셰프의 스타일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대회 내내 참가자들은 자신의 요리와 감정을 동시에 다스리며 도전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내와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쇼를 정말 좋아해요. 모두 요리를 너무 잘하고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볼 가치가 있는 요리 프로그램 같아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요리 프로그램처럼 이 쇼는 음식이 진정한 주인공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 드라마도 있지만 과도하게 연출된 느낌은 없어요. 또한 영국 베이크오프처럼 심사위원들의 개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준결승전인 두부지옥 게임은 이번 대회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두부를 사용해 최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 참가자의 창의성, 기술, 그리고 재료 사용 능력을 평가하며 대회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재료를 다루는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요리 철학과 스타일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준결승전의 포맷이 결승전보다 더 긴장감 넘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부 지옥 준결승전이 결승전보다 훨씬 더 긴장감 넘쳤다고 생각해요. 준결승 진출자들 모두 놀라웠어요.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요리쇼였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리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셰프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며 참가자들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음을 전했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재우승자예요. 나폴리 마피아의 요리는 좀 반복적이었지만 에드워드는 신선했어요. 그의 겸손함도 눈에 띄었고요. 라고 말하며 에드워드 리의 요리가 더 신선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왔음을 언급했습니다. 에피소드 12 셰프 리가 그의 한국 이름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라고 말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리 대결이 아닌 각 참가자의 이야기가 함께 얽힌 드라마였음을 보여줍니다. 대회 이후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쁨의 소감보다는 먼저 사과와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다. 며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어리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미파이널에서 에드워드 리, 트리플스타,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들과의 대결 중 자신이 건방지게 굴었다. 고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권성준 셰프는 두부지옥 미션 마지막에 이 세 분이 남았을 때 모두 이기기 힘든 상대라고 생각했고 위축되지 않기 위해 더 허세를 부렸다. 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에드워드 리 셰프에게 했던 잘근잘근 밟아드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경솔했다. 고 언급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권성준 셰프는 모두가 지친 마지막 요리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자는 의도였으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거만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 고 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제 모습을 보니 건방지고 많이 부족했다. 며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준 셰프는 결승전에서 평생의 운을 다 끌어모아 우연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며 고생하신 제작진분들, 함께한 99명의 셰프님들,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 고 말하며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과는 단순히 우승자의 기쁨을 넘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한식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성준 셰프의 밤 티라미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실제로 편의점 CU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밤 티라미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재료를 주제로 한 경연에서 권성준 셰프가 만든 메뉴로 당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CU는 흑백 요리사에 등장한 밤 티라미수 컵을 오는 12일 4,900원에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프로그램 속 메뉴를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BGF 리테일은 나폴리 마피아와의 협업을 통해 추가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중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고 한국 음식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리 셰프가 선보인 떡볶이 디저트는 한국 음식을 재해석한 사례로 세계적인 시청자들에게 한식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흑백 요리사는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의 반응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한식을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우반의 중국 시청자의 반응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이 서바이벌 예능을 찍는 수준은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었다. 흑백 요리사는 전통적인 요리 대회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었다. 60명을 탈락시키는 라운드를 받고 1대1 생사 대결을 받고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 지옥 마라톤도 봤는데 이제 매 회마다 팀당 한 가지 요리만 만들고 한두 명씩 탈락시키는 그런 대회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는가? 물론 대회 시스템은 예능의 뼈대일 뿐이다. 내용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흥미를 끌 수 없다. 이 예능의 핵심은 음식을 넘어 실력 있는 셰프들이었다. 홍콩의 칼럼니스트 위안미 창은 흑백 요리사가 한국 요리를 세계 5대 요리로 격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해 40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단숨에 세계 유명 레스토랑 명단에 추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가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한국 요리의 융합성과 창의성이 시청자들에게 새롭고도 전통적인 매력으로 다가가며 한식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주간지 신주간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힘과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독창적 요리와 사회적 메시지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흑백요리사는 한국 요리가 단순히 로컬 푸드를 넘어서 세계적인 미식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한국 요리의 융합성과 창의성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며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우반의 중국 시청자의 반응은 흑백요리사의 또 다른 핵심은 언더독 서사와 계급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관객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건 외식업계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숨겨진 실력자들 블랙스푼 이스타 셰프들 화이트스푼에게 도전한다. 먼저 민간 셰프 80명 중 20명이 선발되고 그들은 2층에서 지켜보는 화이트스푼 셰프들과 결승전을 벌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재미있고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최소한 현장에 모인 100명의 셰프들은 한국 외식업계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여전히 너무 짜다. 적어도 앞에 두 에피소드에서 탈락한 몇몇 민간 셰프들은 음식이 너무 짜거나 양념이 너무 진해서 탈락했다. 어쩌면 밥과 어울리는 음식 자체가 계급 갈등의 상징적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짠 음식을 먹고 많은 양의 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2층에 올라가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들이 기대된다. 제목부터 명확하게 주제를 드러낸다. 계급이라는 단어는 셰프들의 신분을 한 번에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것들도 구분해낸다. 음식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면 음식은 정교한 첨가물, 즉 엘리트화를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맛의 본질 속에서 누가 성공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대중인가, 엘리트인가? 프로그램의 첫 순간부터 대놓고 드러난 블랙스푼과 화이트스푼은 뿌리 깊은 셰프들과 훈련된 명문 셰프들 사이의 지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공격적이고 불공평하며 음식의 맛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소들이 얼마나 자주 먼저 작용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깔끔하고 고가의 유명한 화이트스푼 셰프들이 위에서 여유롭게 아래에 대중적이고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칭찬받지 못하는 블랙스푼 셰프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경쟁하면서 그들과 맞설 자리를 얻으려 애쓴다. 셰프들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는 셰프의 철학과 인생을 담아내는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드워드 리의 요리는 단순한 맛을 넘어 그의 삶과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난 정말 그가 이 대회에서 가장 경기를 존중하고 가장 겸손하며 진심을 다해 항상 자신에게 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고 혁신을 피하지 않았어. 마지막 두부 요리는 그의 미한 미국과 한국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감하고 영리한 아이디어를 요리 과정에 녹였다는 걸 증명했어. 치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두부 요리, 정말 그가 대단한 인재라는 걸 보여줬지. 마지막 편지에서 정말 감동했어. 나도 눈물이 날 뻔했어. 많은 미국 태생의 한국인들이 평생 동안 찾고자 하는 문화적 정체성과 뿌리찾기의 생각이 이 요리에 다 담겨 있었어. 특히 에드워드 리는 위스키를 마시지만 이주는 막걸리를 마신다. 라는 문장이 너무 낭만적이었어. 그래서 그가 냉장고를 계속 뒤질 때 나는 왜 그가 액화질소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했어. 프로그램에서 준비를 안 해둔 걸까? 만약 액화질소를 사용했다면 20분이면 끝났을 텐데. 그런데 그는 1시간 동안 세미프레도를 얼리려고 했고 그 와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느라 심사위원들이 먹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지 결국엔 마시멜로처럼 돼버린 거야. 예상했던 대로 말이야. 완전 동의해. 나도 마지막에 백종원이 결정을 망설이는 걸 보고 대본대로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 백종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드워드 리를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 게 보였어. 10화에서 인생 요리 대결 때 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잖아. 다른 심사위원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 만약 그가 진짜 미쉐린 셰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그렇게 엉망인 고기 요리를 선택할 리가 없다고 봐. 언더독 스토리 즉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그림이 넷플릭스의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흑수저인 나폴리 마피아가 이기는 그림을 연출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흑백 계급으로 나누고 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이 가장 흥미진진했고 넷플릭스의 각본 방식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이기고 이미 다른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선배 셰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서는 리가 챔피언입니다. 분명 사전에 정해진 결과였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 매번 흑백 셰프의 수가 딱 맞아떨어지잖아.
뒷부분 몇 화만 봐도 우승자는 마피아라는 게 뚜렷이 보였어. 흑백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각 셰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요리를 통해 표현합니다.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문화적 자긍심을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계급 갈등과 언더독 서사를 통해 감동과 흥미를 선사합니다. 요리라는 주제를 넘어 삶과 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자신의 요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흑백요리사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요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흑백요리사. 그들은 요리 이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자신만의 철학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찌민은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요리사로 일했지만 나중에 베트남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변모하며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작은 핫도그 장사로 시작했으나 러시아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해 글로벌 사업과 민간 군사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리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호찌민이 소련에서 광저우로 가서 황포 군관학교 훈련에 참여했을 때 프랑스인들이 한 요리사가 그렇게 큰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물론 그 이후에 위대한 셰프 프리고진이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팔며 시작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위의 서기의 작은 그룹 친구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의 통찰력과 비전이 얼마나 남다른지 증명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분명 주방에서 작은 내기를 하는 식당 주인은 아니었다. 과거 호찌민이나 프리고진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흑백요리사의 셰프들 역시 요리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도전과 열정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역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